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국가 세력 행위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엄호에 힘을 쏟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변 보수단체 행사 발언은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십시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민주당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바라보는 책을 추천하는 SNS 글을 올린 걸 놓고도 여당은 총공세를 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종북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라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정권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을 대통령과 여권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전국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 국정과제 법안들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03건뿐. 반면에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야권이 밀어붙이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투쟁을 비롯한 여론전 압박까지 바라보는 여권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던 겁니다. 장외투쟁은 권위주의 시절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원내에서 문제 해결이 난망할 때 쓰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도 모자라. 더구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과 전선을 선명하게 긋는 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묶어두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의중, 이른바 윤심이 투영된 개각까지 이어지면서 야당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성패가 달린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국회 권력을 잡고 있는 야당을 때리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쉽게 협조하지 않는 이런 정국이 이어진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